두 번째 사건, 신도들에게 추앙받던 한 목사. 하지만 속내는 추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네,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온갖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건데 말로 꺼내놓기조차 힘든 이야기 저희 뉴스헌터스로 어렵게 전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추행이 이루어진 건 21년 정도부터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했다 하면서 순식간적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쓸어내린 수행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옆쪽 자리 쪽에 앉았을 때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좀 만지는 부분들, 그런 터치들은 너무 많이 있었고, 자기 사모와의 관계에서 뭐 발기부전이 있어서 성생활이 잘 되지 않는데 저한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목사가 한 행동이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30대 여성 신도가 이 성추행을 당한 건 이제 5년 전입니다. 5년 전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됐고요. 뭐 다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이제 그런 행동이 있었고 작년까지도 그 행동이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중책을 맡다 보니까 혼자 교회에 있는 일이 조금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 A 씨가 와서 갑자기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2층에 이 목사가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뭔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유롭게 와서 이렇게 추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나 1대1로 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옆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추행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을 하는 본인이 이상한가?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목사는 성추행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성희롱도 했다고 하는데요. 목사와 이 여신도가 나눈 대화를 잠시 보시죠. 네, 카톡인데요. 뭐 가끔 살포시 안아달라. 오늘 치마가 예뻤다. 뭐 이러면서 다음에 또 입고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라. 명백한 성희롱이죠. 급기야 교회가 아닌 곳으로 나오라고 불러내기도 합니다. 자, 뭐 지하 3층에 주차를 하고 연락하면 내가 내려갈게. 이 피해자가 죄송하다 거부를 하죠. 이랬더니 그쪽에서 만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뭐 미안 나 혼자 갈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성추행, 성희롱성 발언을 남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자, 이 목사의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목사가 하는 행동이라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보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두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좀 일을 크게 키우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만 피해 다니면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앞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터치나 희롱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그랬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 그러겠다라고 하니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피해가 다른 또 신도들한테로 또 이어지게 됐던 그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신도들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오해하고 착각했다. 또 뭐 은근슬쩍 뭐 미안 혼자 있다 갈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이 목사에게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이분만이 아니라고요. 네, 이 성추행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떤 여성 신도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친했던 신도들이 왜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냐라고 물어보니까 신도가 내가 목사님한테 추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비슷한 피해를 가진 신도들이 총 5명이나 됐습니다. 5명이나요. 그래서 제보자는 이 사건을 공론화해야겠다라고 작년 4월 결심해서 이렇게 사건을 공론화하게 됐고요. 추행 방식은 다 좀 비슷했는데요. 엉덩이나 가슴, 다리를 만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중요 부위에 대한 터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각하게 정신과에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네. 자, 이 목사의 이런 범행, 이 성추행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신도는 미성년자 시절에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다이어트 체크를 하겠다고 하면서 종아리나 이런 쪽을 만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죠. 뭐 살이 많아 보인다. 안지기 위해서는 거기를 만져봐야겠다.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는데 뭐 아무 일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와서 체크만 해보자고 해서 그 말을 믿으면서 그 모텔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침대에 엎드려서 있어 보라고 해가지고 엎드렸는데 제 바지랑 속옷을 내리면서 성폭행을 당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막 밀치고 거부를 하고 했었는데 그 힘에 이기지 못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 신도가 당시 만 18세였던 데다가 아니 이것도 저는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건 이 목사 딸의 친구였다고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2021년 10월인데 그때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던 이 신도가 사실 교회를 다녔을 때 목사가 다이어트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다이어트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 신도를 이제 2층에 있는 자기 서재로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다리나 허벅지 이렇게 쓸어내리는 정도였는데 그 점점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 날도 다이어트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서 불러냈는데 근데 계속 거부를 했답니다.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이자 어쨌든 그 친구의 아빠기도 하거든요. 네. 그 말을 믿고 호텔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밝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게 된 걸까요? 이 다른 신도들이 사실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신고를 이제 하게 됐고 네. 그 신도들을 보고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도도 이제 용기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 성추행을 당했던 신도들도 이런 피해까지 있었다라는 걸 듣고 나니까 작년 4월에 이 내용을 따지기 위해서 목사한테 찾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신도들이 분노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성폭행 행위를 이실직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다 녹화가 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성폭행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텔로 불러서 성폭행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왜 안 했다고 하시죠? 내 아내가 옆에 있어서. 일찍 자고 싶다. 그렇게 친숙해진 상황 속에서 순간 이상한 보이고 가스라이트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뭔가 가만히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청년이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폭행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성폭행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교회 신도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피해자들과 함께 찾아가서 성추행 있었냐, 성폭행 있었냐 하고 따지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이 목사는 성폭행도 인정을 했고 성추행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목회를 정리할 때까지 시간만 달라라고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여러 번 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경찰 고소를 하자 말을 싹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했지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한 거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 거고요. 성추행은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갑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니 뭐 자백한 내용도 있고 또 신도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있고 또 합의하에 또 한 성관계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피해자도 있고 본인 자백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와서 부인한다고 뭐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일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보안 수사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중일 것이고 일단 목사 측에 이제 뉴스헌터 측에서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 본인의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라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목사가 지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한 상황이니까 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백했던 그런 객관적인 증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미성년자 성폭행이 있어가지고 5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